이번 비디오에서는 GPT, 버트와 함께 GP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셔도 굉장히 내처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한 두 모델이 되겠습니다. 버트랑 GPT. 한번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버트와 GPT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3이 우선 지금 2020년에 소개가 됐나요?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GPT-3,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이 뭔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트랜스폼 모델이 뭐길래 RNN을 대체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트, GPT-1, 2, 3 살펴보고 간단한 데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3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PT-3는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랭귀지 모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 할 수 있으면 랭귀지 모델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어 보여주고 다음 단어에 확률 분포를 맞춰봐. 이걸 굉장히 잘한다.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언어를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이만큼 적어주고 중간 비워놓고 이 중간에 단어 맞춰봐. 이걸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랭귀지에 대한 이해를 한 거죠. GPT-2랑 GPT-3는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면 여기로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GPT-2와 GPT-3는 랭귀지 모델을 잘 학습해서 지금까지 이걸 보면 다음 단어가 뭔지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지문을 주고 이걸 요약하라. 그러면 다음 단어 쓰고 다음 단어 쓰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문장을 읽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저도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 거 얘기하고 그 다음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이 잘 되면 정말 많은 게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GPT-2와 GPT-3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강의 중간에 한번 봤던 거긴 한데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다음 단어에 확률 분포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제 GPT-2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제 사람이 적어주는 거죠. 되게 웃긴 내용을 적어줬는데요. 사이언티스트들이 유니콘 떼를 발견한 거죠. 리모트, 굉장히 먼 곳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밸리에서. 안데스 산이네요. 안데스 산맥이네요. 더 놀라운 거는 얘네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런 걸 적어주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람 이만큼 적어준 거죠. 그러면 이 GPT, 이 랭귀지 모델은 계속 다음 단어를 나오는 건데, 그 다음 단어가 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언티스트는 이 집단을, 이 군락을, 그게 특별한 그 뿔을 해서 무슨 유니콘이야 불렀다. 이 뿔이 4개인가요? 이게 이제 이야기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 쓰는 AI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미지도 채워 넣는 거. 자, 지금까지 보고서 계속 채워 넣는 거죠. 앞에 부분 보고 채워 넣는 거죠. 뭐 이거를 뭐 하이어키를 갖고서 뭐 코스트 파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있는 걸 보고서 다음 걸 채워 넣는 거죠. 자, 요만큼 줬어 나머지 채워 넣어라.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사진인데 이제 뭐 사실 꼭 GPT랑 상관은 있지만 딱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을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 하얀 게 조금 있거든요. 하얀 게 조금 있는데 그걸 갖고서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GPT-1 논문은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GPT-2는 멀티태스크 러너, 제로샷 러닝이다. GPT-3는 퓨샷 러닝이다. 제로샷 러닝, 퓨샷 러닝은 이제 아직 이제 용어를 말씀드리지는 않은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샷 러닝은 한 번도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시키지 않았던 태스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장을 주고서 거기에 이제 화자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서 그 문장을 쓴 화자가 지금 현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떤 뭐 입장이 그러면 이걸 뭐 뉴럴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을 바이너리로 해서 플러스 1 긍정적인 입장으로 쓰여진 글은 플러스 1 부정적인 입장으로 쓰여진 글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근데 제로샷 러닝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때 그걸 안 시키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글을 들려주고는 이거 지금 화자가 입장이 부정적인가? 라고 하면 이게 내추럴 랭귀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면 그냥 질문을 듣고서 딱 그 목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았는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가 제로샷 러닝인 거죠. 물론 이미지에서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해요. 이미지에서도 뭐 딱 그 목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는데 뭐와 뭐뭐를 해 이러면 이제 수행하는 건데요. 내추럴 랭귀지 그러니까 랭귀지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보고서 이 저자의 작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딱 파인 튜닝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한다든지 그게 제로샷 러닝이고요. 퓨샷 러닝은요. 이걸 할 때 몇 개 예제를 주는 거죠.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뭐 좀 문제를 좀 기술해주고 예제 몇 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한테 문제 기술해주고 예제 몇 개를 보여주고서 일을 시키는 건데 이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문제 서술과 예제 보여주는 게 다 워드들의 리스트인 거죠. 이제 워드들의 리스트 이만 거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 라고 또 문장을 적어주면 이 전체를 보고서 그걸 해결하는 거죠. 이게 퓨샷 러닝인 거죠. 왜냐 퓨샷 러닝이냐면 예제가 몇 개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놀라운 모델 4개인데요. 자, 냈다 당연히 프리트레이닝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위키피디아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갖고서 트레이닝을 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버트와 GPT-1은 태스크에 맞도록 파인 튜닝,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태스크에 맞도록 파인 튜닝하는 구조인데 GPT-2와 GPT-3는 그런 거 없이 제로샷과 퓨전 러닝을 하겠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파인 튜닝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실 게 아니라 파인 튜닝을 안 해도 동작을 한다가 되겠죠. 아키텍처는 버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GPT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게요. 왜냐하면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랑 비슷하게 생긴 거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가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 트랜스포머 디코더,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변형 대본이 셋 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꼭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는데 멀티 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인데 거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모델인 거죠. 버튼은 어떻게 트레이닝 했냐 하면 이제 클로즈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빈칸 단어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문장들,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에 중간중간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채우는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모델이 이제 버튼 거고 그렇게 트레이닝 된 거고 GPT는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추는 일을 엄청 시킨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이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한 거죠. 이 웹에 존재하는 UPT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장들을 갖고서 하나는 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 GPT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냐,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썼고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2 버트, 그러니까 GPT-2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쌓아 올린 느낌이고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쌓아 올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뭐 클로즈 테스트는 뭐 이런 식의 느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그 빈칸을 채워 넣는 거죠.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입력인 거죠. 입력이 된 거고 여기에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쫙 트랜스포머가 쫙 들어가 있고 이런 화살표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뭐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이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단어를 맞추는 거라서 어텐션이 이렇게 막 곳곳에 다 흩어져 있죠. 다 보는 건데 GPT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거라서 다음 단어를 맞춰야 되는데 뭐 앞을 보면 반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좀 다른데요. 그것도 이제 앞에 마스크드 어텐션 쓰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와 GPT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논문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트랜스포머 논문을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요. 저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풋이 들어오고, 이 워드들이죠. 워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인베딩, 워드 인베딩 같은 거죠.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RNN 같은 경우 이제 순서대로 땅땅땅 넣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없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도 단어의 어떤 위치 관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어느 위치에 있었던 단어인지 포지셔널 인베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코더에 들어가는 거죠. 인코더는 멀티 헤드 어텐션 이거 뭐 피드 포워드 애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n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뉴럴 네트워크까지 이제 디테일한 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게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코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멀티 헤드 어텐션, 애드 앤 놈, 피드 포워드, 애드 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7단어로 구성된 뭐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는 아닌데요. 그 부분 뒤에서 좀 보충하기로 하고 우선 단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버트라는 모델이 수행이 되고 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요 단어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2개 정도. 여기에 디스크립터가 나오는 거죠. 이 디스크립터는
이거에 대해서 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이 문장에 대한 정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 각각의 입력 토큰에 대응되는 디스크립터가 다 나오는 거죠. 얘는 뭐 문장 전체에 관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드 인베딩을 했지만 여기 이제 it이라고 썼을 때 뭐 이런 예제를 종종 쓰는데 더도 cannot cross the road because it was 할 때 it이 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만약에 it was too tired 그러면 이 it은 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it was too wide 그러면 it은 the roa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려면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단어 뜻이 어떻게 되면 중의적 뜻도 있고 뭐 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 혹은 앞뒤 문장까지 보면서, 이거 지금 꼭 한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 토큰에 대응되는 디스크립터가 나오는 게 이제 버트 모델인 거죠. 이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요게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붙여서 파인 튜닝만 좀 하면 이 목적도 쓰이고 저 목적도 쓰이고 이것저것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트는 각 토큰별로 디스크립터를 만드는데, 그거를 얻어서 파인 튜닝을 조금 시키면 워낙 그 디스크립터가 이거 중요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 좀 시키면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바로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버트를 말씀드렸죠. 트랜스포머 인코더도 결국은 트랜스포머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건데요. 우리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 이런 거 기억해 보시면 어노테이션 벡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콘텍스트를 고려한 지금 이 단어 기준의 어노테이션. 이제 그게 요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단어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단어가 지금 n개 있는 경우를 한 거고, 어텐션 레이어, 피드 포워드 레이어인데, 어텐션 레이어는 모든 단어 사이에 정보를 엄청 주고받는 거죠. 피드 포워드 레이어는 그냥 자기 벡터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피드 포워드부터 보면요, 피드 포워드가 좀 더 쉬우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디스크립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통과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 디스크립터 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풀리 커넥트 뉴럴 네트워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각 토큰별로, 각 워드별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웨이트는 다 쉐어합니다. 같은 웨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 이 화면 캡처한 거고, 코드 자세히 보시면, 자, 이 B는 배치고요. 그 다음에 N은 라지 N은 몇 개의 토큰이 있었는지, 몇 개의 워드가 있었는지고, H는 이제 디멘전인 거죠. 이거를 지금 요 잠깐 합친 이유는 그냥 매트릭스 곱하기로, 자 보시면 매트릭스가 커널이 1024, 지금 1024 차원인데 4096 차원으로 옮겼다가 바이너스 4096이죠. 4096을 다시 1024로 1024로 바꾸고. 그래서 요 덴스 레이어 여기는 그냥 플리커넥트 레이어가 두 개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 어텐션 레이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트랜스포머도 이해하고 뭐 버트, GPT까지 가는데요. 자, 어텐션 레이어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각 토큰들의 어떤 디스크립터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각 토큰들의 디스크립터인데 이 토큰들이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RNN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대로 넣어줘서 했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얘네들끼리 이제 정보를 다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느냐?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는데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요. 자, 제가 어떤 정보를 지금 좀 뽑아와야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서류함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필요한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류함은 자기가 어떤 정보가 이제 키가 있어야 되겠죠. 쿼리랑 키랑 비교해서 얘가 비슷하면 예를 들어서 1이면 그 통에 있는 i번째 통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두 개가 다르다면 0이라면 안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거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쿼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다 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걔를 갖고서 유사도를 재서 내적으로 재겠죠. 재서 그 값에 비교해서 밸류를 불러오면 되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 당연히 하시고 쿼리는 어떻게 만들고 키는 어떻게 만들고 밸류는 어떻게 만드느냐. 결론은 굉장히 싱거운데요. 뉴럴 네트워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디스크립터로 쿼리도 만들고 뉴럴 네트워크 통과시켜서 지금 디스크립터로 밸류도 만들고 지금 디스크립터로 키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큰들 사이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메커니즘인데요. 자, 보시면 얘가 첫 번째의 쿼리, 두 번째 쿼리, n 번째 쿼리. 얘가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n 번째 키. 이런 식으로 행렬 곱으로 쓰고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K1 X1 라지 K를 이제 K1이라고 쓴 겁니다. 키,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n 번째 키. 첫 번째 쿼리, 두 번째.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뭐 논문의 컨벤션에 따라서 Q1과 K1을 지금 제가 로벡터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Q1도 이렇게 엽적한 구조고 K1은 이제 트랜스포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다 스칼라죠. 자, 첫 번째 쿼리와 첫 번째 키의 유사도, 첫 번째 쿼리와 두 번째 키의 유사도, 첫 번째 쿼리와 n 번째 키의 유사도. 그러니까 이거를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면 유사한 데는 1에 가까울 테고 그렇지 않은 0이 되겠죠. 거기에 이 밸류가 곱해지니까 첫 번째 쿼리와 유사 관련이 있는 에 대응된 밸류 값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디스크립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로컬하게 it 같은 경우는 거의 정보가 없는데 문장 전체와 관련된 걸 따지면서 자기의 디스크립터가 내가 it이지만 저 단어를 지칭하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의 표현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Q와 K 트랜스포즈의 소프트맥스가 된 V. 요건 이제 스케일 맞추기 위한 디멘전이니까요. 우선 좀 간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표현이 되고 자 QK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자, 해서 스케일 조정하고 그러니까 QKT에서 스케일 조정하고 소프트맥스 통과한 다음에 이 매트릭스 멀티플 요게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이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식이 달랑 적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이 자기가 쿼리, 키, 밸류 만들고 다른 애들과 이 연산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고 가져오는 거죠. RNN하고 다르게 시퀀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기다려야 될 일도 없고요. 이 RNN은 이제 이전 계산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트랜스폼은 그런 문제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요. 그러니까 키도 여러 종류, 나도 뭐 A가 3이라면 이제 헤드가 3이라면 키 세 종류. X1, K1, X1, K2, X1, K3. 쿼리도 세 종류. X1, Q1, X1, Q2, X1, Q3.
밸류도 세종.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보면 뭐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뭐 인덱스를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 서치 텀을 해시태그를 여러 개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걸 키워드로 날 찾아도 좋고, 이걸 키워드 날 찾아도 좋고, 이걸 키워드 날 찾아도 좋고. 검색할 때도 이 키워드도 찾아보고 저 키워드 찾아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키에 맞춰서 밸류들이 있겠죠. 요렇게 키 쿼리 키 밸류 이거를 이제 세 종류를 쓰겠다. 이게 멀티 헤드 어텐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적어도 쿼리를 만드는 건 매트릭스 곱하는 건데 큰 매트릭스 한번 곱하면 되겠죠. 큰 매트릭스 곱하고 재배치하게 되면 키 쿼리 밸류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 얻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아닌데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해지는 건 맞습니다. 자, 요 쿼리 레이어, 쿼리를 얻는 과정을 보면 자, 요 배치 사이즈고 n개의 단어가 있고 그 히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h 디멘전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가만 보시면 dense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h는 그대로 두면서 쿼리 말하자면 요걸 만드는 거죠. 다음은 키에 대해서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밸류에 대해서 그걸 만들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해서 만드는데 얘를 뭐 세제곱을 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뭐 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와 리쉐입을 써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자 요렇게 B와 N 쪼개고 H를 세 개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온 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나누고 그 다음에 재배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텐서플로우 코드로 쓰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멀티 헤드 어텐션을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쉐입이 있고 트랜스포즈 있죠. 그래서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매트릭스 곱해서 쿼리와 키를 만들어내고 리쉐입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밸류 곱해서 그걸 또 트랜스포즈 리쉐입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요 멀티헤드 아주 디테일까지는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 뭐 요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고 멀티헤드는 얘를 여러 종류의 키와 여러 종류의 밸류에 대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나오는데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미니 배치 상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노멀라이즈 하겠다. 이쪽이 배치 축인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로 노멀라이즈 하는 건데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피처가 이렇게 있으면 1024 차원이라고 하면 1024 차원 이거의 평균 1024 4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걸 빼주고 나눠줘서 각각이 그러니까 1024개의 평균을 구하면 0이 되고 1024개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이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말로 하면 좀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코드로 보게 되면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 축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가장 마지막 축으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가장 마지막 축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리고 그걸로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거죠. 감마랑 베타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1과 0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트랜스포머는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 포텐셜이 엄청나서 지금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거의 표준적인 방법이 되고 있고요. 표준적인 모델이 되고 있고 RNN 대신 RNN이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교체를 했죠. 그리고
얘의 인코더 부분, 지금 말씀드린 인코더 부분은 버트에 그대로 들어가서 버트를 학습하는 데 쓰이고, 이제 버트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인코더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하고 비슷하고, 디코더는 GPT에 사용돼 가지고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